자, 안녕하세요. 오늘 지금 사회 봐주시는 분은 우리 혜성 스님이라고 제가 경주에서 멀리 이렇게 모셔왔습니다. 이렇게 아니야 가만히 있어봐. 얼굴은 약간 신장 같은데 굉장히 약간 금강역사 삘이 나기는 하는데 굉장히 순한 분입니다. 그리고 월정사의 다크호스예요. 그냥 말인 걸로. 그냥 말인 걸로. 그래서 굉장한 능력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같이 해보기를 바라서 꼭 이렇게 좀 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래서 그래서 메신 거고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기존까지는 이게 이제 세 번째거든요. 기존까지는 기도 신행 국장 스님이 따로 계셨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처음부터 안 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일이 많고 그리고 일일이 다 신경 쓰기가 어려웠는데 어려워서 그래서 여러분을 메실 수 있는 거는 좀 다른 소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런 일들을 스님들이 많이 안 해봐서 이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다가 때려쳤어요. 그래서 제가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기도국장까지 아예 겸직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하면 뭔가 다를 겁니다. 제가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주소 듣고 보고 한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부분이 달라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잘해드릴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심산유고까지 오시는 거를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구장 스님께서 곰하고 스님밖에 안 산다라고 했었던 이 월정사에 사람들을 보게 해줘서 맨날 이게 관광객만 왔지 신도는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그것도 상원사 다 가고 제일 많이 가는 데는 상원사 가고 두 번째 중대 가고 이제는 북대한테도 밀려가지고 우리 월정사는 완전히 뭐 쩌리같이 어떤 느낌이냐면 떡대 크고 이렇게 동네 약간 바보형 느낌? 그래서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원래 월정사가 천하 명당이기도 하고 제가 삼국유사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유일하게 터 자체가 명당인 데가 월정사 적광전이었다. 그런 말씀도 드렸고 그리고 여기가 전체 오대산을 관리하는 총괄 사찰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부인데 본부가 이래서 되겠나. 이래서 예전에는 이 본부가 전체를 장악하고 위로 올려주는 구조였었어요. 위로 이렇게 당겨서 올리는 구조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대에 한일 펌프가 되겠다라는 정신으로 한일 펌프 알면 또 오래된 겁니다. 서수나 마청일이잖아. 그분들 살아는 계신가? 잘 모르겠네요. 그분들 연세 되게 많으실 건데, 그죠? 그렇게 해서, 최대한, 잘 메실 수 있도록, 저는, 행복하게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지, 이게 막 불편하고 힘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멀리, 어떤 분들은 부산에서 오시기도 하고, 경남 쪽에서 이렇게 오시는 게, 부산, 울산, 창원 이런 데서 오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편안하게 기도가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의 소망이 잘 이루어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조건들을 맞춰 나가는 게 저희의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것들을 좀 혁신을 해서 따로 지난달보다는 조금 달라졌을 겁니다. 그리고 한두 번 더 하면 더 많이 달라지게 해서 오늘도 제가 이렇게 밥차를 보니까 줄이 너무 길어서 밥차를 2대 하면 안 되냐? 내가 이런 얘기를 또 했거든요. 그 밥차 사장님한테. 그랬더니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더 많이 싣고 오면 됩니다. 뭐 이러더라고 또. 그건 네 생각이고. 아니, 사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겠지. 그래서 구조들을 몇 개를 좀 2군데 정도로 만들어서 좀 빨리빨리 빠지게 하는 방향들을 연구를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할 수 있는 조건들, 저는 돈을 아끼고 하는 성격은 아닙니다. 왜? 이거 내 돈이 아니거든. 본사 일이라는 게 이게 내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들더라도 여러분들이 이게 좋겠다 싶으면 합니다. 합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지금 또 없앤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난달까지는 과일 같은 거를 올렸었어요. 과일 같은 거를 올렸는데 제가 올리지 말라 했거든요. 과일을 올리지 말라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중공양을 올리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올리지 말라 했어요. 그냥 돈으로 받고 땡쳐라 내가 이렇게 얘기했거든.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동의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는데 과일이나 떡 같은 거를 일부 올렸어요. 그분들은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아니 많이 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봐야 이게 몇몇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누구는 먹고 누구는 못 먹더라. 또 이런 말씀을 하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여기 제가 또 여기 실무자로 비구니 스님을 모셔왔거든요. 똘망똘망한 비구니 스님을 모셔왔어요. 그렇게 모셔와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 걸 다 그냥 모으고 그분들이 그렇게 대중공양을 내면 그걸 모아서 한 번에 전체가 돌아갈 수 있는 거. 귤을 먹으면 귤을 먹고 전체가 먹을 수 있는 거를 한 번씩 하자. 그거를 누구는 먹고 누구는 안 먹고 이러면 기분이만 상하고 아니 그게 딱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안 맞는 것 같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분들이 낸 거를 모을 때까지 기다리느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께는 얼마라도 하신 분들에게는 초를 켜준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를 켜고 저 적광전에 하나를 켜고 이렇게 2개를 켜드리겠다.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누구라고 써 있는데 제가 이런 건 촬영이 되기 때문에 이름이 나갈까 봐 일부러 뒤집어 놓은 거거든요. 저쪽은 보면 앞쪽에 있어요. 그렇게 해서 발언초를 켜서 일단은 퉁치고 그거를 따로 항목을 만들어서 모아서 전체가 다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겠다. 그게 합리적이고 모든 사람에게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방식일 거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지지성 이런 거 아니야. 너무 짠 거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알아서 눈치껏 좀 해. 알아서 눈치껏 좀. 자, 그리고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차장에 대해서 제가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차장은 봉건영주다. 봉건영주다. 그래서 차장에 대한 대우를 파격적으로 올린다. 그거는 처음부터 사실 제가 처음부터 발의했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정되는 과정에서 그게 잘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차장님들이 굉장히 많은 고생들을 하셔요. 팀장이라고 안 하고 왜 차장이라고 했느냐라고 하는데 팀장이라고 하면 굴림할까봐. 그래서 그리고 차장 여러분들 차장 예전에 알잖아. 이거 내리실 분 없으면 오라. 이거 있거든요.
그리고 차장은 또 특징이 껌을 씹어줘야 돼요. 그래서 차장에게 껌을 좀 지급할까 이런 생각도. 그래서 차장들에게 선물도 주고 그 다음에 또 옷도 맞춰달라. 아이고 내가 옷도 주고 웨이터 같이 이름표도 붙이고. 내가 보기에는 그냥 저한테 시키면 저 같으면 그냥 민방위 그 완장이나 하나 채워주려고 그랬거든. 그거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래요. 그게 유튜브 감성이에요. 민방위 완장이 얼마나 촌스럽습니까? 아니면 새마을 운동 이런 거 하나 딱 차고 있으면 기가 막히거든. 사람들이 와서 다 사진 찍자고 난리 난다니까. 그런데 무슨 뭐 조끼를 입자는 둥, 아유 나 정신 사나운 소리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쉬는 방도 주고 선물도 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성지순례, 외국 성지순례 가면 할인도 제가 해드릴 생각입니다. 옛날에 당현종이 이런 식으로 절도사들을 우대하다가 나라가 혼란스러워졌어요. 그게 안사의 난이라고 알록산과 사사명의 난이 터지는 거야. 그래서 아니 이게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한 통화 전화를 하는 거지만 만약에 45인승 버스 같은 거 하나를 하면요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한 분씩 이렇게 전화하는 게 한 40통 받으면 그게 보통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단순히 접수 전화만 하는 게 아니고 한번 전화한 김에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안 받아본 사람은 몰라. 아마 이번에도 이거 사금속 언제 주냐? 왜 안 주냐? 이거 전화 무진장 왔을 거야. 내가 다음 달에 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 언제 주냐 또 했을 거고, 그리고 나는 입제했는데 왜 금강주 안 주느냐 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왔을 거예요. 제가 잘 압니다 여러분들. 제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절에서 30년을 살았어. 내가 어떻게 보면 할매의 최적화된 빌드로다가 이렇게 성장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압니다. 그런데 참여할 때밖에 못 드려요. 그걸 붙여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오셔서 접수하시는 분들은 좀 드리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셔서 접수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냥 입금만 하시는 분보다는 성의가 있잖아요. 여기까지 오셨잖아. 그래서 하나라도 더 드릴 수 있도록 하세요 이렇게 했고, 택배 붙이면 진짜 그거는 일을 감당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럼 왜 나는 안 주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게 그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결혼식에 갔어. 결혼식에 갔어. 왜 웃지? 결혼식 간 것만 얘기했는데 왜 웃어? 결혼식에 갔는데 내가 식권을 못 받고 집에 갔어. 근데 그 다음에 혼주에게 전화해서 야 식권 안 주냐? 이거 안 됩니다. 그건 끝난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금강절을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은 차장에게도 새로운 분을 받으면 차장한테 접수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28인승은 10개 매달, 그 다음에 45인승은 20개를 드릴 테니까 새로 접수하시는 분들을 좀 드리실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뭐가 있냐면 내가 차장을 해보고 싶다. 차장하면 나중에 또 다른 우대들이 계속 들어갈 겁니다. 자리도 제가 따로 빼놓으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는데도 차장 자리는 아예 따로 빼놔라. S석으로 빼놔라. S석으로 빼놔라. 그렇게 해서 그렇게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차장 우대 정책. 그리고 되게 재밌다. 저거 왜 조명을 저쪽으로 때리지? 허공에 조명을 때리는 필연성이 있나? 저게 저한테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걸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아, 그래요? 여러분들 뽀사시하게 찍으려고 저쪽으로 해놨대요. 그래서 아니야. 그래서 차장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내 친구들하고 저한테도 자꾸 물어보시는 게 내가 어디에 사는데 뭐 광주에 사는데 어디에 사는데 그쪽으로는 차가 안 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친구가 한 67명만 있으면 그렇게 해서 하나를 만들면 그렇게 해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 28인승을 하면 돼요. 28인승이면 한 7, 8명만 내가 깔고 있으면 잡고 있으면 물론 뭐 평생 왕따로 살아가지고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러면 방법이 없고 그럼 그냥 집에서 핸드폰을 보는 걸로 그래서 한 7, 8명만 있으면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밴드나 이런 데 공지를 올려서 그 근처에 계시는 분들을 묶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차장이 힘드냐? 사실 한 2번만 하면 안 힘들어요. 처음에 할 때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한 2번 하면 맨날 오는 분이 오거든요. 그럼 이제 면식범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사람 그러니까 잠겨 있다니까 계속 잠겨 있다니까. 그러니까 한 60, 70%가 잠겨 있는 인원들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일이 쉽습니다. 그건 나머지 숫자만 채우면 돼. 그리고 월정사는 멀리서 오시는 분들을 버스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을 우대하기 위해서 버스 한 대당 45인승, 25인승, 45인승, 28인승 관계없이 적지만 너무 고생들을 많이 하신다 그래서 20만 원씩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그걸로 맛있는 것도 좀 사드리고 이러면서 나는 평생에 줄반장도 못 해봤는데 이런 데서라도 내가 죽기 전에 한번 나대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지원을 하시면 우리 승호 스님이 지금 이 기도국 과장 스님이에요. 여기 잠깐만 일어나서 이렇게. 네. 그래서 이게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효율적인 방식으로 편하게 할 수 있게 왜? 제가 야무지게 생겼다 그랬잖아요. 근데 야무지게는 생겼는데 사람이 좀 부실해요. 그래서 좀 아프대 자꾸.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왜 아픈지 알아? 왜 아픈지 알아? 늙어서 아픈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치료약이 없어. 마지막 한 가지밖에 없어요. 병을 엿먹이는 방법. 이제 가는 거지. 가면 뭐 더 이상 아플 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차장님들 이렇게 다 기본 그다가 또 선물들을 또 준비해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산에 근하보살님이 뭐 여러 가지 잡다리한 것들을 많이 줬습니다. 우리에게는 전혀 필요 없을 것 같은 뭐 이런 거 세제 뭐 이런 거 샴푸 이게 샴푸 보니까 생각나네. 전에 누가 나한테 샴푸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뭔 샴푸를 했더니 겨드랑이라도 쓰래. 이게 무슨 도끼만행 사건 같은 이런 그런 거 있어. 그런 거 있어. 그래서 오늘 차장님들 이거 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시면 왜 이게 시작하자마자 안 주냐면 시작하자마자 이런 걸 줘버리면 영상에서 다 잘려나가. 그래서 내가 영상에 딱 박아주고 싶어서 이런 깊은 뜻이 있지. 어떻게 일상하니? 뭐 이렇게 많어? 조금만 줘, 조금만. 조금만 줘. 조금만 줘. 이게 이 보살님은 차가 세 대인가 이래서 그래요. 이게 차장 중에 여왕벌이라고. 그래서 그래. 다음 임근아님. 근한보살님도 차가 세 대 아니요? 네 대. 네 대예요? 누구? 보살님 몇 대? 두 대예요? 다음 멋이와 이건 한 대지? 두 대예요? 그래요? 수원의 대변인 보살. 대전의 다산화 보살이. 좋겠다. 한턱내. 대구의 다미야 보살이. 꽃 어디 갔냐? 꽃 하나 더. 우리 보살님이 꽃 만들어 왔어요. 꽃. 영꽃. 그래, 별로 일이 없는가 봐. 이걸 이만큼이나. 두 대가, 이만큼이 두 대야. 네. 다음 대구 정토사 정토사님. 정토사. 손가락 잘리겠다. 사원의 고연화 보살이. 빨리 안 나오면 안 하는 걸로. 다음 노우수님. 다음 팀장 지연님. 끝입니다. 끝이야? 예, 알겠습니다. 경주의 유성스님. 자, 그리고 사금석 드릴 겁니다. 사금석. 맞다. 이거 말씀드려야지. 법보시로 부산에 구인자 보살님이 300만 원을 해주세요. 여러분 그 책도 저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책 좀 잠깐만 줘보실래요? 이 책 보시면 이렇게 해서 법보시 하신 분들 이름을 넣어서 이거는 그냥 비치용입니다. 그런데도 희한하게 저도 놀라운데 누가 책을 먹어요. 책이 계속 없어져. 아까도 제가 굉장히 놀라운 걸 봤거든요. 아까 그 걷기 대회 요 전에 2시부터 4시까지 걷기 대회 이렇게 한다고 그때 앉아 계신 분이 제 생각에는 한 400분 정도 되는 것 같았는데 저 명상치유국에서 에코백을 300개밖에 안 줬어요. 그래서 제가 한 300개 정도면 되지 않겠나 이랬는데 더 많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300개를 드리고 모질른 거는 우리가 다음 달에 우리 수계법회 때 금강절을 나눠드리자. 이래서 금강절을 좀 해놓은 게 있어서 그거를 꼭 그렇게 가리고 지나간다. 그지? 밑으로 이렇게 기어가도 될 건데. 막 등짝을 막 겁나 크게 찍으면서. 그렇게 해서, 금강절을 한 100개 정도를 갖다 주세요. 제가 그렇게 연락을 해놨거든요. 그래갖고 줄을 섰는데 실제로 한 50명밖에 안 되더라고. 그래서 한 350명 되는갑다. 그렇게 했는데, 나눠드리다 보니까 사람이 끝도 없어. 난 누가 애 낳는 줄 알았네, 저 뒤에서. 그래갖고 250개인가 들어갔어. 총 550개인가 나갔다니까, 물건이. 놀랍지. 저도 놀라워. 그래서 요 책은 계속 조금씩 그리고 뭐 이렇게 조금씩 이제 댁에서 보시려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 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법보시로 다 적어놨기 때문에 이분 읽으면 이 마일리지가 이쪽으로 적립되도록. 그리고 진짜 제가 잔인하게 해놓은 거예요. 제가 이게 상도덕 대장이거든요. 여러분 모르지? 책 맨 뒤에 보면 제가 맨 뒤에 법공양문도 붙여드렸고, 하지만 맨 뒤는 사람들이 잘 안 봐. 그래서 맞박에다가 그냥 박아버린 거예요. 세상에 법보시를 아무리 해도 맞박에 표지에다 박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걸? 이거 굉장히 재밌어. 그래서 또 책을 우리 보살님이 법보시를 해주셔서 근데 이게 1000권씩 차야 인쇄가 돼요.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1000권을 해야 인쇄를 해준다고. 그래서 조금 이것도 모았다 해야 돼. 모았다 해야 돼. 그래서 우리 보살님 이렇게 옆에 써서 우리 부상도 하나 드리고 금강석도 하나 찧어드리고 자, 지난달에 이 못 받으신 분들, 우리 인간적으로 합시다. 인간적으로 합시다. 제가 충분히 준비하긴 했는데, 이 인원은 안 되거든. 이 인원은 안 되거든. 아까 같은 방식이면 감당이. 그래서 지난달에 못 받아가신 분들 중에서 대전하고 울산하고 그 다음에 대구 정토사는 따로 차장님한테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으셔도 돼. 차장님한테 일괄로 따로 지급을 해드릴 거예요. 그때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대전하고 대구는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다음에 챙겨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정도면 사실 부족한 사항은 아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엄청나게 부족했어요. 그래서 오늘 나눠드릴 겁니다. 우리 스님들이 이렇게 드리면 손만 한번 이렇게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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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조용히 나중에 스님들 오시면 손만 드시면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막 조요조요 하면 이게 좀 시끄러우니까 조금만 양해를 구해 주셔. 아니, 스님 그쪽 가운데로 가시면 안 돼요, 스님.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아니 천천히 하셔도 돼. 다 돌아가게 해드릴 겁니다. 그렇게 일찍 팔 들고 있으면 팔 아파. 스님이 그 근처로 가면 들어. 그렇게 소리 안 질러도 다 처리할 수 있도록 해놓게. 조금만 기다리셔. 조금만 기다리셔.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압니다. 잘 압니다. 오늘은 절대 안 모자랄 거예요. 괜찮아. 기다려, 좀만 기다려. 됐어. 자. 떠들지 마시고, 또 중요한 얘기 한다, 중요한 얘기. 이게 이렇게 공지사항 하다가 말을 못 하겠다. 다음부터는 철야를 한 달에 2번을 하든가. 그리고 여러분들, 금강경 이 봉찬 기도가, 떠들지 마셔요. 그냥 손만 드시면 다 처리해 드릴게요. 금강경 철야 기도가, 언제 입제입니까?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입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기도혁명이라는 게 뭐냐면 좋은 습관 들이기, 매일 기도를 해서 내 생활 습관을 바꿔가면서 가피를 얻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리고 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출석 체크를 하시면 그게 꽉 차면 선물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거는 나는 요번부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 앞에 거는 날아간 겁니까? 관계없어요. 전체만 한 바퀴만 채우면 돼요. 전체만 한 바퀴만 채우면 돼요. 그 한 바퀴는 52주 1년 과정입니다. 52주 1년 과정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 다 돌아간다. 두려워하지 마.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할 거고, 또 뭐가 있냐면 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북대 고운암불사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1,000원씩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루에 1,000원씩 놓으면 그러면 한 달이면 3만 원이잖아요. 3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철야를 오시면 되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철야를 오시면 되고, 난 철야를 못 올 것 같아요. 이러면 6월 달에 수계법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월 달에 금강경 사경을 한 거를 소지하는 소지법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한 번씩 오셔서 한꺼번에 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모아놓으셔. 저 뒤에 너무 잔걸로 그렇게 떠들지 마. 잔걸로 그렇게 떠들지 마.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는 철야를 맨날 와가지고 한 번도 고운암불사에는 동참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매번 이거를 철야로다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저 떠드시면 안 돼. 뒤에 안 들려. 그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게 계속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참석을 하신 분이나 아니면 그 고운암불사에 직접 그거를 3만 원씩 계속 이렇게 내시는 분이나 다 이름을 새겨 드릴 거예요. 나중에 이름을 새겨서 제가 그 주춧돌 밑에다가 기단 밑에다가 돌로 새겨서 넣을 겁니다. 제가 문화재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쭉 보면 동으로 만들거나 뭘로 만들어도 다 소용이 없고요. 돌판에 새기는 게 제일 오래 갑디다.
제일 오래 갑니다. 그래서 돌에다가 그렇게 새길 수 있도록 해서 처리를 해드릴 테니까 둘 중에 하나를 그냥 계속 선택적으로 하시면 돼요. 나는 이달에는 못 오겠어요. 이러면 그걸 고운한 물사 쪽으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거를 아유 나는 매달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냥 이체를 시켜주시면 되고, 아니 나는 이 돈 자체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모았다가 1년에 한 번 또는 2번 큰 행사 때, 지금 다음 달에 수개법회 굉장히 크게 할 겁니다. 엄청나게 큰 규모로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때 가지고 오셔서 내가 처리를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그때 수개도 받고 그리고 접수도 되고 다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조금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자꾸 1,000원짜리 신권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구하는지 아세요? 제주 거 구하시면 됩니다. 제주 거. 제주 거 구하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거 신권 강조하는 거 하지 말라고 자꾸 이러는데, 저는 그게 성의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다른데 법문 같은 거 나가면 신권으로 딱 맞춰서 주는 절이 있고, 그 다음에 안 그러면 막 섞어서 주는 절이 있고, 제일 개 같은 절은 1,000원짜리, 아니,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가 섞여 있습니다. 이게 뭔가 싶은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성이랑 관련된 부분이에요. 사람의 성이랑 관련된 부분.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내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아예 기도신행국에다가 신권을 바꾸는 자판기를 하나 설치를 해놔야겠다. 저랑 인도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가이드한테 웃돈을 주고 신권, 인도 돈 신권, 왜냐하면 우리 돈보다 그 돈이 좀 싸거든요. 인도 돈 신권을 이만큼 벽돌만큼 바꿔옵니다. 이만큼을 바꿔옵니다. 그렇게 해서 당신들이 원하는 만큼 가져가게 하고, 그걸 이제 복전함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그런 쪽에 약간 민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상 사르는 거하고, 여기를 제가 나중에 기도 공간으로 좀 바꾸고 조금만 이게 안정이 되면 한 7,000명 정도만 이렇게 안정이 되면, 올해 안에 될 거예요. 올해 안에 될 거예요. 안정이 되면 이 뒤쪽에다가 향을 사를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여기 아니고 요 바깥쪽에 공간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 단추를 삼보륜이라고 하거든요. 불법승 삼보가 계속 돌아간다라고 해서 삼보륜이라고 하는데, 자, 이제 중간 정산 한번 해봅시다. 안 받은 사람 손만 들어봐. 네. 그봐, 다 돌아간다 그랬잖아. 왜 없어 보이게 소리를 질러? 여러분들은 귀한 사람이라니까. 이런 거 하나에 그렇게 하실 분들이 아니야. 다 돌아가. 지난번에 C컵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아, 이런 분들이구나. 그리고 오늘 잠깐 낮에 방심했더니 또 터졌어. 인도 가서 볼펜 나눠줄 때랑 비슷해. 그 인도 가본 사람은 알아. 인도 가서 그 어린애들이 이렇게 볼펜 나눠주잖아. 한도 끝도 없이 나. 계속 이렇게 똑같은 애들이 자꾸 이렇게 돌아오고. 그래서 인도 가서 볼펜을 줄 때는 앉혀서 순서대로 쭉 주거든요. 줄을 다 앉혀버려. 네. 그래서 비슷해. 그래서 혹시 전생에 인도 분들이 아니었는가.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것들을 만들어서 최대한 잘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권도
할 수만 있으면 그걸 뭐 아는 지점장이나 이런 분들을 최대한 어떻게 이렇게 해서 자판기를 만들까 싶어요. 자판기를 만들어서 뭐 지방에 계신 분들은 방법이 없고 오시는 분들이라도 계속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단 10,000원에 9,000원씩 바꾸는 걸로. 아니야 그냥 하는 얘기. 그냥 하는 얘기. 재밌었잖아 그래도.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고운암에 계속 와도 고운암 불사를 해도 되고 철야를 해도 되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이지 꼭 나는 고운암 불사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안 물어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에 참석해 주시는 것만 갖고도 여러분들도 동참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말씀드려야 될 게 설판과 관련해서 지금 그건 처음부터 얘기가 됐었던 거예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처음에 계획 세울 때 설판을 하신 분들은 두 가지 일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세 가지지. 인터넷으로 이름이 축원이 돌아갈 때 조금 크게 돌아간다. 떡대가 좀 크다. 약간 치사하긴 한데 인생이 다 그런 거야. 인생이 다 그런 거야. 어쩔 수 없어. 그래서 그거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설판하신 분들은 꼭 참석을 안 하셔도 우리가 나중에 3시부터 4시 때 설판은 무조건 읽는 걸로. 그러니까 설판과 참석하신 분들 걸 읽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처음에는 설판을 제가 좀 읽어볼까 싶어서 읽었더니 시간상 도저히 읽을 수가 없는 상황에 봉착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설판을 인등을 켜드리겠다. 한 명만. 어디다 키냐면 적광전에 참배 아까 하셨었죠. 가시면 부처님이 정중앙에 있잖아요. 그 부처님이 경주 남산옥으로 만든 부처님이에요. 지금은 남산옥이 나오지 않습니다. 경주옥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주옥으로 만든 백옥으로 만든 부처님이에요. 개금을 해놔서 그렇지. 그리고 그 부처님 뒤쪽으로 보면 탱화가 있죠. 영산해상도. 그 부처님 양 옆에가 있어. 이렇게. 거기다가 설판을 인등을 한 명씩 세워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삼국유사에서 말하는 최고의 명당 자리에 한 분씩 넣어드릴 겁니다. 그 한 분은 여러분이 지목을 하셔도 되고, 몰라요. 뭐 꼭 이런 것도 하면 누구 해야 돼요? 아들을 해야 돼요. 남편을 해야 돼요. 나를 해야 돼요. 또 그런 거 전화해서 물어보지 마. 물어보지 마. 알아서 해. 무슨 선택장애야? 그건 다 집집마다 다른 거지. 다른 거지. 자기 거 하고 가서 박관장반한테는 당신 거 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거는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어른들을 쭉 뵈면 예전에 노보살님들,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 훨씬 연세가 많으신 노보살님들은 아들이나 남편 거를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연식이 젊은 분들은 자기 거부터 합니다. 일단 내가 대고 보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니 뭐가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야. 근데 내 거 하면 약간 더 젊어 보인다 이 정도. 그런 정도.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양쪽 벽을 다 먹을 겁니다. 인등으로 덮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지난달인가 접수자가 5,000명이 되면 내가 직을 걸고 중대 보공 안으로 들어가는 순례를 만들어 보겠다. 그러니까 오시는 분이 5,000명 아니고 접수자가 5,000명.
언제쯤으로 생각하냐면 6월 말 지금 7월 초입니다. 지금 상황으로 갔을 때 6월 말 7월 초쯤. 근데 아니 저는 맨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접수자 5,000명을 사실은 연말로 봤어요. 한 10월, 10월, 11월 정도 돼야 그 정도가 찰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보살님들께서 많은 열정을 가지고 좋은 습관을 들여서 삶을 행복하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으셔서 그래서 생각보다는 땡겨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처리는 해야겠는데 중대 주지 스님이 싫어할 것 같아. 그 보공 안으로 들어가 보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공까지 가는 거지 보공 안쪽을 순례하겠다는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을 걸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몰라서 제가 원래 교무국장 하는데 이번에 기도신행국장도 해서 직 하나를 날려야겠다 이런 생각. 두 개니까 뭐 하나는 버리고 직 걸었으니까 이런 기가 막힌 생각도 다 해놨어요. 기가 막힌 생각을 해서 얼마나 기특해. 그게 박수 칠 일이야? 그래서 중대 주지스님한테 얘기를 하면 중대 주지스님이 거기 들어가는 거는 좀 그렇지 않아요? 라고 할 것 같아. 내가 중대 스님 성격도 알거든요. 중대 스님 성격도 알거든. 예. 저 스님한테 물어보면 왠지 그렇게 답할 것 같아. 왠지 그렇게 답할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진짜 그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까지 통도사 정멸보공은 여러분이 다 좀 절에 다니신 분은 다 들어가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안쪽으로. 아니, 맞잖아. 그 초하루 보름 이럴 때 열어주고, 그 다음에 뭐 9월 9일 중양절 때, 그 계산대제 때거든. 그럴 때 열어주고, 행사 있을 때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절에 좀 다녀보셨다 싶은 분들은 다 그걸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보궁에 안에 들어가 보신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없을 겁니다. 진짜. 여기는 열어주는 데가, 열어줄 수도 없어. 그냥 넘어가야 돼. 정확히 말하면. 그 열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없어. 그냥 넘어가는 거야. 미친 척하고 그냥 가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중대 스님한테 얘기를 해보면, 저게 이제 좀 노하면, 제가 밀어붙이면, 제 사제 스님이긴 해도 그래도 좀 감정이 좀 상할 수가 있거든. 사람이 다 이제 나이 먹었는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치? 그래서 교구장 스님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에라이 이러면서 또 위에서 눌러야지. 그래야 감정이 안 생기지. 두고두고 볼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도 될까요? 이랬더니 교장 스님이 자네가 알아서 하게. 아직 안 났어. 끝 안 났어. 그렇게 해서 기왕이면 어른을 모시고 가야겠다. 어른을 아예 모시고 그렇게. 아니 사실 제가 이 사람들을 인솔해서 제 생각이 안 틀리면 6월 말 7월 초인데 그때쯤 되면 그 정도가 찰 것 같은데 7월에는 가는 건 어렵습니다. 왜? 더워. 여기 와보시니까 여기가 여러분들 생각보다는 선선하잖아요. 그죠? 네. 확실히 떨어지죠. 네. 그렇지만 7월에는 더워. 제가 여기서 오래 살아본 사람으로서 8월에도 더워. 그래서 7, 8월에 지금 무슨 생각을 하냐면 마당에 이렇게 조금 의자나 이런 것들을 놓고 같이 기도할 수, 여기는 모기가 없어요. 여기가 추워서 기온이 약간 낮아서 물론 뭐 몇 마리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렇게 여러 명이 같이 계시다 보면 보살도를 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집중적으로 물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약간 희생양으로 해서 이렇게 쓰고 나머지는 화평합니다. 여기가 왜 그러냐면 저 물들이 다 1급수고 그 다음에 기온이 좀 낮아서 모기 서식 환경이 안 돼요. 깨끗한 데는 모기가 없습니다. 깨끗한. 그리고 여기 개구리 소리도 안 나요. 나중에 여름에 오실 때도 봐봐. 그런 것들도 약간 지저분한 데서 사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없어요. 진짜. 진짜. 그래서 그게 밤에도 별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법당 앞에 문 열어놓고 이것도 괜찮아. 제가 보기에는 이게 운치도 있고 괜찮다고. 그래서 그런 이벤트를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게 중대 순례는 9월쯤. 9월은 괜찮아. 10월은 추워. 10월 둘째 주면 여기는 추워요, 사실. 10월 둘째 주는 약간 추워. 9월 둘째 주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괜찮아. 괜찮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시는 데 기온을 생각하시면 안 돼. 좀 다운시켜야 돼. 다운시켜야 돼요. 그래서 9월 둘째 주 9월 9일입니다. 그때가 중양절. 중양절. 양기가 두 번 겹친다는 중양절. 저번에 우리가 4월 8일에 입제했었잖아. 지난달에 4월 8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때 어른을 모시고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상원사 주차장에서 출발해야 돼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상원사 개인적으로는 한 3,000명 오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원사 주차장에서 시작을 해서 끝나기 전에 출발한 팀이, 그러니까 꼬리가 끝나기 전에 머리가 중대에 닿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진짜. 진짜. 그렇다니까. 수양제가 고구려 침공할 때 100만 대군 동원하고 어쩌고 113만이거든요. 그런 거 할 때 그게 몇백 킬로예요. 행군 이 길이가 몇백 킬로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장관을 제가 드론을 사용해서 쫙 오대산을 감아 올라가는 용처럼 거기가 그 중대 정멸봉이 요 용의 정수리 자리예요. 정수리 자리. 그래서 처음으로 거기를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어른을 맨 앞에 세우고 그렇게 해서 한번 지금 진행을 해볼까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의미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몰라요. 언제 이런 일을 해볼 수 있을지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부처님과 가까이 가서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내가 진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어떻게 보면 최수종 싸대기를 때리는 이벤트의 왕이거든. 아니야. 따라만 와봐. 뭔가가 좀 달라져. 계속 뭔가 달라져. 그래서 사람이 밥만 먹고 살 수는 없는 거거든. 기도를 하는 것도 좋지만 맨날 똑같이 할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성들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9월 둘째 주는 그렇게 정멸복음을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인생에서 몇 번 안 되는 기회일 겁니다. 지금까지 공식적으로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가 될 수 있으니까 날짜 비워놔. 날짜 비워놔. 언제 거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어요. 안 끝났어. 안 끝났어. 다음 달에 수계법회 합니다. 수계법회 합니다.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점점 일이 커지고 있는 우리 수계모 배가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다음 달 둘째 주 토요일 날 지금 우리나라 사찰 중에서 스님들이 100분 이상 사시는 데는 통도사하고 이 오대산밖에 없을 겁니다. 산 전체를 통틀어도. 아니, 진짜. 해인사 이런 데 안 됩니다. 해인사 이런 데 안 됩니다. 여기는 선원이 4군데나 있어요. 지금 교구장 스님께서 저렇게 교구장을 하시면서도 선원에 계속 들어가시는 그런 어른이 한 50안거 했을 겁니다. 50안거면 1년에 2번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25년 이상을 안거를 하셔서 계속 그렇게. 그래서 안거철에는 선원에서 같이 정진을 하시고 그리고 해제 때는 이렇게 업무를 보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 아주 진귀한 어른입니다. 그래서 선원을 이렇게 당신께서도 좋아하시다 보니까 당신이 상원사 청량선원도 만드셨고 여기 오대산 월정사의 만월선원도 만드셨고 그 다음에 북대 상황선원 만들 때도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셨고 그리고 여기 이제 비구니 스님 선원 중에서는 여기 지장암 기린선원 유명합니다. 맞죠, 스님? 전국적으로도 유명해요. 그래서 선원이 4개나 있어요, 산 안에. 4개나 있어요. 아니, 스님들 선원만. 이런 문수 선원은 여러분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결제 초기니까 선원 스님들을 다 모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100명의 스님들을 모시고 사중에 또 스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여기 사중에도 잘 안 보이죠? 원래 스님들은 숨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스님들이 기본적으로 은신술 이런 거 배웁니다. 불곡사 가서 스님 보셨어? 실흥사 가서 스님 보셨어? 어느 절이든 은신술을 배웁니다. 스님 없는 줄 아세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중에도 스님들이 20분 이상 계세요. 그렇게 해서 선원 스님들 한 80분, 그 다음에 사중 스님들 한 20분, 뭐 이렇게 해서 100명의 스님을 모시고 백고자 수계 법회를 스님만 100분이 오시는 거예요. 보통 수계는 보통 조그만 절에서 할 때는 혼자서도 하고 뭐 한 3분이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좀 격식이 갖춰졌어요. 그러니까 윤달 이런 때 하는 걸 보면 10분이서 합니다. 그걸 3, 4, 7증이라 그래요. 3, 4가 노른자, 7증이 흰자, 3, 7 이렇게 3, 7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한 10분 정도. 요번에 윤달에 수계 이런 거 안 해보셨어? 그럼 안 했으면 말어. 6월 달에 하려고 기다렸구나. 이런 착한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음흉하게 웃어. 그래서 스님들 100분을 모시고 하는 거는 이거는 종단 관련된 큰 행사들 외에는 저도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따로 스님들 100분을 모신다는 게 여러분 생각하고 틀려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 얘기 제가 전에 해드렸었는데 벼룩 서말은 몰고 갈지언정 스님 셋을 데리고 가기 어렵다. 벼룩이 3마리가 아니고 서말이에요. 1말, 2말, 3말. 이거를 탁 터놓고 벼룩이 막 튀어다닐 거잖아. 그걸 이렇게 해갖고 이걸 몰고 가는 거야. 요게 스님 3사람 데려가기보다 쉽대. 상상을 해봐. 되게 웃겨. 벼룩 서말이. 그렇게 스님들이 개성이 강해갖고 안 모여요.
단합은 개뿔. 그래서 종단에서 엄청나게 큰 이렇게 압력이 들어오는 행사들 외에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에 제가 백고자 법회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100명의 스님들을 모시고 하는 큰 법회. 대부분 요즘 백고자라고 나오는 거는 100명이 릴레이로 이렇게 하지 한꺼번에 100명 그렇게 하는 데 없습니다. 제 말이 맞나 틀리나 봐봐. 진짜 백고자 법회는 원래 100명이서 앉아서 하는 거예요. 그 황룡사에서도 백고자 법회가 있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해드렸는데 예전에 원효 스님이 원효는 육두품이기 때문에 신분이 성골, 진골,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삼두품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골품제라고, 성골, 진골은 골이고 그 다음에 육두품, 오두품 품이잖아. 골품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골제와 품제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게 해서 황룡사 같은 신라 최고의 국찰에는 진골부터 들어갑니다. 육두품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쩌리 출입 금지입니다. 쩌리 출입 금지. 그렇게 해서 원효가 갈 수 원효가 황룡사를 가보고 싶었어요. 말하는 투를 보면. 근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경비한테 뺀지 맞는 거지. 이게 뭐하고 비슷한 거냐면 마치 그 사근 사람이 나이트 들어가려고 했다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저 미성년자 아닌데요? 그래서 안 됩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좀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이게 원효가 분황사까지는 갔거든요. 그래서 분황사에서 오랫동안 머뭅니다. 그래서 원효를 분황원효라고도 불러요. 분황사는 황룡사 바로 길 건너에 있습니다. 용궁이 중앙에 있고 용궁의 남쪽에 황룡사, 용궁의 북쪽에 분황사예요. 거기 용궁이 있거든요. 용궁이 있어. 제가 그런 거는 옛날에 여러 번 얘기를 해줬으니까 그만할 거야. 그래서 그 분황사에서 경전도 쓰고, 그래서 분황사에 지금 서당 화상비가 있어요. 서당 화상비 비신 부분이 있어요. 비받침. 비는 없어졌고, 서당 화상비가 뭐냐면 서당이 원효 이름이 설서당이에요. 설서당. 그리고 원효는 나중에 속퇴했기 때문에 그냥 서당 화상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이름으로. 그래서 거기에 이제 추사가 이게 서당 화상비 맞다, 원효 비석 맞다 이렇게 추사체로 써놨어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원효가 거기 오래 주석을 했는데, 원효가 성격이 두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비위가 약하고, 원효의 특징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해골물 먹고 그 다음날 토할 정도면 비위 약한 사람이거든. 우리는 그거 먹고 다음날 알면 그냥 찝찝하지. 뭘 어쩔 거야. 그게 나와? 안 나와. 아이고 보양 먹었는갑다. 이거야말로 고로쇠물 아니야? 이런 약물이야, 약물.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효가 먹었던 거는 그 해골물은 아닙니다. 무덤에서 잔 사건이 나중에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심생즉 종종법생, 신멸즉 토관불이라고 무덤에서 잔 사건으로 이루어진 건데 나중에 윤색되는 과정에서 해골물 사건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건 그렇다 치고. 그래서 원효는 아무튼 비위가 안 좋아. 아마 청국장, 홍어 이런 거 못 먹을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되고, 하나가 또 뒤끝이 있어요. 뒤끝 장렬입니다. 이거 좁아 터져가지고 사람이 말이야 화통하지 못하고, 쫌생이. 그 남자분들도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뭐 하나 사건 이렇게 마누라가 한번 치고 나면 나중에 계속 하나 물었다 싶으면 무슨 사냥개도 아니고 그냥 계속 그것만
예. 예? 그때 당신이 집 팔자 그래가지고 그 집만 갖고 있어서도 우리가 이렇게 안 됐는데 그때 그렇게 홀라당 팔아먹더니 이렇게 됐다고. 그런 집 있어요. 그렇다 치고 그래서 원효가 황룡사회를 가고 싶었는데 백고자 법회가 열렸대요. 그런데 원효는 실력은 되네. 그 속퇴하기 전 얘기예요. 실력은 되는데 신분이 안 좋으니까 백고자 법회에도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는 능력보다도 혈통이 더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재벌집 파티 뭐 이런 거지. 초청장 없으면 못 가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를 갈고 있었는가 봐. 이를 갈고 있었는가 봐. 그러다가 나중에 금강산매경이 새로 발견되면서 그것들을 강의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거 이제 다 흐트러진 걸 대한 스님이 맞췄고 그걸 이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실력이 있는 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누구를 불렀냐면 원효를 초청했다는 거예요. 참 진기한 얘기다. 그래서 원효가 스님들 앞에 이제 서서 설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강사로 설법을 하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그때 원효가 한 말이 원효가 얼마나 속 좁은 사람인가를 단적으로 나타내줘. 첫 마디가 뭐였냐면 예전에 100개 석가래를 뽑을 때는 내가 들지 않더니 내가 포함되지 않더니 백고자 법회에는 내가 없었는데 하나의 대들보가 필요할 때는 나밖에 없구나. 아이고 쫌생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그런 식으로 원효가 독서를 알리더니 그래서 그랬는지 황룡사는 불타서 사라졌고 분황사는 지금까지도 살아있고 절이. 참 그게 묘한 거거든 진짜. 묘한 거거든. 그래서 예전에도 그렇게 100명씩 스님을 모아놓고 하는 백고자 법회가 최고의 법회예요. 최고의 법회. 최고 레벨의 법회. 100명의 스님들을. 그리고 몇 년 전에 한 코로나 전에 부산에서 한번 열렸었어요. 부산 계시는 분, 부산에서 오신 분들 아셔요? 그때 종단 통합으로 해가지고 백고자 그때 건봉사 사리 치아사리를 건봉사에서 이렇게 했었고 불도부산 그러니까 불교 수도 부산 이래가지고 거기서 백고자 법회를 하고 거기 진짜 몇만 명이 왔었는데, 예? 시민공원? 예. 내가 그때 백고자 법회에 앉아 있었어. 그냥 깨알 같은 자랑이야. 나 100등 안에 들어. 나 100등 안에 들어. 이제 늙었는가 봐. 이런 거 하는데 약간 쑥스러운데? 원래 이게 뻔뻔해야 제 맛인데 약간 쑥스럽네. 그렇게 해서 100명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그렇게 몇만 명을 모아놓는 큰 행사를 해도 100명 모시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달 수계법회 때 그리고 우리 어른 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구장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선원 스님들을 그렇게 모시고 하면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기도하러 오셨는데 얼마나 복가품이 크겠냐. 조계종이 선종인데, 그래서 선원의 대중供養도 넣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는 기도비나 이런 걸로 대중供養도 좀 넣어드리고 하면 다 좋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만 허리가 휘죠. 그렇게 해서 다음 달 6월 둘째 주에는 백고자 법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마당에서 아니 안 끝났어. 이 마당에서 할 건데 그래서 저기 마당에 또 껍질을 씌워놔가지고 탑이 춥다고 얘기를 했는가 봐 문화재청에.
하고 탑에 온실을 만들어 놨어요. 정부에서. 저런 거 절에서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절의 모든 행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언뜻 보기에는 저게 다 절에서 뭘 발주를 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저 문화재청에서 하는 거고 우리는 계속 요구하는 게 빨리 좀 뜯어주세요. 빨리 좀 뜯어주세요. 계속 요구하는 거야. 예. 그렇게 해서 저 탑 때문에 방향을 좀 틀어서 해야 돼. 정면으로 저 적광전을 보고 할 수가 없어. 이게. 그래서 무대를 아예 만들기로 했습니다. 지금. 무대를 막 몇 천만 원을 들여서 무대를 만들고 뒤에 이렇다 보니까 법당이 없잖아. 그래서 뒤에 괴물을 하나를 또 겁시다. 이러는 거야. 이제 사건이 점점 커져. 근데 괴물이 뭔지 아세요? 마당에다가 겁나 큰 이 탱화거든요. 탱화 불화. 그리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 있어. 우리나라 괴물이 한 100여 점 정도 되거든요. 제가 불교 미술 전공이잖아. 내가 불화의 비밀 책도 낸 사람이야. 불화 책도 낸 사람 이만한 거. 내가 책도 갖고 왔는데 오늘. 그렇게 해서 한 100여 점 정도 되는데 그게 80% 이상이 보물국보입니다.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괴물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있어. 괴물은 한 번씩 만절을 보든지 안 그러면 큰 법당에 가면 큰 법당 뒤쪽에 괴물 함이 있어요. 관짝 같은 게 이따시만한 게 뒤쪽에 있어. 그거 우리 같은 사람은 그 참배 갔다가 그런 거 보면 언제나 머리 대고 기도하거든요. 모든 괴물은 영험합니다. 아니 얘기를 들어봐. 너무 박수 치지만 말고 너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몇 명이 선동하는 줄 알잖아.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림이 그려진 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0년이 됐어요. 300년이 됐어요. 괴물은 다 조선 후기 임진왜란 이후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때 임진왜란 때 스님들이 민중을 위해서 많이 싸워주고 같이 공감을 해줬기 때문에 숭유억굴이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불교 쪽으로 많이 신도들이 유입이 돼요. 그리고 유교 쪽에는 실망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났더니 이것들이 다 도망갔거든. 그래서 유교가 죽고 불교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문화재, 사찰 문화재의 대부분이 임진왜란 끝나고 영정조 시대 때 다 재응이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보물국보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연대를 보면. 그리고 신도가 얼마나 많았는지 신도를 법당에다 수용을 못하니까 마당에다가 괴물을 걸고 법회를 했던 거예요. 그게 굉장히 얼마나 신도가 많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정부에 삥 뜯기면서도 그 건물들을 다 지어낸 거예요. 그때 뭐 입장료가 있었겠어, 뭐가 있었겠어, 뭐 문화재 뭐 지원을 해줬겠어, 뭘 했겠어. 생각을 해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돈이 쏟아지던 시절이거든요. 그때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시절이고 그러면 유교에서는 그걸 왜 다 이렇게 막 철저하게 어떻게 못했습니까? 이미 힘을 잃어버렸어요. 유교가. 여러분 생각하고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그래서 신분제가 붕괴하면서 너도 양반 나도 양반 이놈 이 양반아 저 양반아 하게 되는 거고 에브리바디 다 양반이 되고 김도 양반이 되고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진짜 그래서 유교가 강력한 힘을 가졌으면 신분제가 붕괴하지 않는다니까. 신분제가 붕괴하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불교가 얼마나 그 당시에 세력이 있었던 종교였는가를 알 수 있는 지표 유물 중에 하나인데 표준이 되는 유물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괴물이라고 하는 게 워낙 크기 때문에 비가 오면 거들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비를 한 번이라도 맞으면 날아가는 겁니다. 날아가는 겁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바꿔 하면 모든 현재 존재하는 괴물은 비를 한 번도 안 맞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연으로 계속 이렇게 반복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제가 한번 목격한 사건이 있어요. 제가 신기한 거를 몇 번 이렇게 경험을 해봤는데 그때 모모 사찰에서
모모 사찰에서 궤부를 걸고, 그때가 90년대 초예요. 모모 사찰에서 궤부를 걸고 법회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일기예보상에 빕니다. 빕니다. 보물인데 비가 온대. 정상적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하거나 하고 싶으면 궤부를 전사를 해서, 쉽게 말해서 복사를 해서 돈을 한 몇 천만 원을 들여서 이걸 복사를 해가지고 아마 한 돈 1,000만 원 정도 들 거예요. 그 정도 크기로다가 쫙 복사를 해서 이어서 맞추거든요. 천으로. 뭔 뜻인지 아시겠죠? 한 1,000만 원 정도 들지 싶어. 그 정도 사이즈로 하면. 그렇게 해서 가짜로 쉽게 말해서 모시거나. 맞죠? 근데 스님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걸었어요. 걸었는데 저는 그걸 굉장히 특이하게 봤거든요. 진짜 산에 비가 오는데 그 절 근처만 비가 안 왔어요. 그래서 야, 이게 뭔가 영험함이 있는갑다. 오래 살아남은. 그러니까 비 오면 걷으면 되는 거 아니면 너무 등치가 커서 걷어도 망가져요. 그게 처리가 안 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뒤부터 제가 궤부를 함이나 이런 것만 봐도 가서 이렇게 머리를 박고 기도를 하고 이런 습관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답사를 다녀보신 분들은 알아요. 제가 궤부를 함 있으면 자꾸 쓰다듬고 있고 맞박을 대고 있고 이런 행동들을 자꾸 해. 그래서 그 궤부를 이제 이 적광전 쪽으로 보고 하면 부처님이 계시니까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이걸 측면으로 틀어야 되니까 궤부를 모셔야 되는데 궤부를 진짜를 모시기가 또 그렇잖아요. 박물관에 있어요. 그런데 그걸 또 이제 가짜로 맹글어야 되나? 나만 또 허리가 휘나? 또 이런 생각을 했지. 그리고 문제는 이게 만들어놔도 이게 처치곤란이다. 한번 쓰고 나서 보관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오. 이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라고 했더니 안 끝낼 거예요. 좀 계셔도 돼.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이거 징계한 얘기 아니요? 맞아요. 솔깃하지? 네. 어떻게 됐냐면, 야, 저걸 어떻게 처리하지? 그런데 또 사실 가짜를 놓으면 약간 또 의미가 떨어지거든. 약간 또 이렇게 어떡하지? 이런 생각. 그렇다고 이게 진짜처럼 막 보일 정도로다가 디테일하게 하면 돈이 또 막 떼감으로 올라갑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데 그때 시간이 다 됐네. 아니야. 할 거야.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교구장 스님께서 그냥 걸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재문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저한테 오늘 얘기를 했어.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했는지 알아요? 야, 이거 비 오면 유튜브 각인데. 야, 이거 엄청난 건데, 엄청난 사건인데. 근데 부처님이 놔두시는데 비가 오겠어? 그래서 아니 여기 박물관에도 괴물이 모셔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잘 모실 수 있도록 그래서 비 오면 어떡하지? 이러니까 비닐을 씌울까요? 뭐 또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는 또 조금 그런 것 같고 내가 비를 안 오도록 연락을 미리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이게 비 오면 여러분들도 절단이에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한 2,000분 정도 오실 거로 생각을 하거든요. 왜? 이거 수계 100분의 스님만 모시고 수계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개첩을 아주 이쁘게 만들었는데 아직 실물이 안 나와서 디자인만 다 끝냈어요. 그런데 100분의 스님만 모시고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지금 보살계, 그러니까 5계하고 그 다음에 십중대계, 보살계, 그리고 무생계, 지공스님이 전한 무생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 무생계에다가 제가 뭘 넣었냐면 지공스님 사인을 넣었습니다. 지공스님 사인이 있어, 사인이. 지공스님이 나홍스님에게 준 개첩이 존재했었습니다. 지금은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일제강점기 때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유리건판 사진으로 남아있거든요. 조선 고적도보라는데 그런 거 다 저가 아는 거예요. 내가. 딴 사람 몰라. 잘 몰라가지고 내가 안다고. 내가 왜? 나 배운 사람이야. 지공스님 사인을 넣었어요. 여기가 북대가 우리가 지금 이 고운암 부처님이 조그만 부처님인데 사이즈는 작은데 이 고운암에서 나홍 스님께서 주석을 하시고 나중에 화남 혼수 스님에게 법을 전하면서 지금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까지 오는 이 법맥이 전부 화남 혼수 스님 법맥인데 지공 스님이 나홍 스님에게 준 개첩이 금강산 유점사에 한국전쟁 이전에까지 있었습니다. 한국전쟁 이전까지.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그걸 사진을 찍어놨던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지공스님 사인하고 지공스님 모습 부분을 이렇게 오렸어요. 그래서 그 개첩에다 받고 뒤쪽에다는 또 한쪽에는 뭘 넣었냐면 채천지보라고 그게 세조가 썼었던 옥새예요. 옥새.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왕의 기운을 좀 받아라 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세조가 상원사를 중창할 때 뭐라고 썼냐면 불제자 조선국왕 이유 세조 이름이 이유입니다. 그리고 자기 사인을 해놨어. 사인이 아주 그럴듯해. 아주 그럴듯해. 이뻐. 사인에 힘줘서 했더라고. 그래서 거기다가 내가 그 사인도 불제자 이유라고 하는 그 사인도 내가 넣어놨어. 그래서 한쪽에는 왕기를 받고 한쪽에는 인도에서 저 나홍 스님에게 전한 그 기운을 한번 또 받고 불교의 기운을 받고 그래서 양쪽으로 이걸 만들었다고 내가. 양쪽으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더니 교구장 스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지공 스님 사인 옆에다 하남 스님하고 탄호 스님 좀 넣으면 안 되겠니? 그래서 내가 또 찾았어. 그래서 거기다 넣었어. 또 넣었어. 아니. 하남 스님 거는 한글도 넣고 한문도 넣었어. 그렇게 해서 그건 여러분들에게 다 기념이 되니까 이게 활자로 된 거하고 사인 손으로 직접 쓴 거는 보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사인을 넣고 효도 차원에서 주의 스님 것도 하나 넣어드릴까? 이런 생각을 해서 내가 어저께 주의 스님한테 사인을 좀 이렇게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뭐 이런 걸 뭘 하나? 뭘 이렇게 하더니 막 3장을 사인을 세 장을 하시더라고. 수계첩 진짜 이쁘게 만들 거예요. 저는 절에서 주는 수계첩을 한 번도 이쁘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너무 좀 이렇게 펴놓고 있으면 약간 쪽팔려. 옛날 우리 어렸을 때 개근상 같은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딱 그런 정도. 그래서 되게 이쁘게 그걸 디자인을 해서 만들 거고 그 얘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준비물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준비물 딴 거 필요 없습니다. 반명한판 사진 1장. 그 다음에 돈 10,000원. 그리고 나만 하기는 그런데 내 가족도 하면 어때요? 그러면 다 그냥 그렇게 똑같이 준비해 오시면 돼요. 10,000원하고 사진.
네, 10,000원하고 사진. 돌아가신 분도 할 수 있습니까? 돌아가신 분 사진 어디서 뜯어와? 사진 어디서 뜯어와? 누가 그거 물어보더라고요. 반려동물 됩니까? 반려동물? 사진 찍어와. 사진 찍어와. 사진 찍어와. 진짜. 진짜. 그렇게 해서, 그때 또 금강저 드릴 거예요. 금강저를 기념품으로 개첩하고 금강저를. 그래서, 교구장 스님이 그러시더라고, 저한테. 법명은 안 주나? 이러시길래, 법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스님. 이게.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 그거를 찾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였냐면, 당신 사진을 붙이고, 연비를 하고 당신이 사진을 붙이면 돼요. 붙이면 우리가 뭘 해줄 거냐면 이 위에 지공스님 그림이 들어가 있는 스티커를 붙여줄 겁니다.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은행에 가시면 도장이나 사인을 하고 나면 은행원이 그 위에다가 스티커를 붙입니다. 위조 방지를 위해서. 여러분들 이거 웃을 일 아니에요. 내가 여러 사람의 수계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머리를 쓴 건 줄 알아? 진짜 이게 여러분은 결과만 보고 봤기 때문에 저거 남도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거 내가 실용신안 특허를 내서 딴절해서 못 쓰게 할까 싶습니다.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끝 아니야. 제가 이게 347증이 있거든요. 347증. 그러니까 100분 중에서도 노린자가 347증이고 그 347증 중에서도 또 노린자가 3사예요. 그래서 그게 전계화상 수계를 주시는 분, 계사라고 합니다. 이건 교구장 스님이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갈마아사리, 교수아사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갈마아사리는 총무 스님이 하실 거고, 교수아사리는 제가 할 겁니다. 실망스러워. 이 오대산에 율맥을 받은 사람이 저랑 총무 스님이에요. 율맥.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은 강맥이라는 것들을 받고, 강맥이라는 건 뭐냐면 강의할 수 있는 인가입니다. 그래서 강맥을 받고, 저는 무빈오 스님한테 받았어요. 무빈오 스님한테 받았고, 그 다음에 율맥은 성훈오 스님한테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자운 노스님,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일탄 노스님, 성훈 노스님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이런 계보들이 다 있어요. 다 이렇게 같은 세대들의 어떤 맥이 있어. 그렇게 해서 저는 그 어른한테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앞에 설 수 있는데 그게 끝이 아니야. 총무 스님이 저한테 그랬다고. 저한테 분명히 나 그때 선약 있다. 선약 있다. 왜 날짜를 그렇게 잡았냐? 이러길래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날짜를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토요일 날 둘째 주에 하는 거라서 빼박이다. 그랬더니 주의 스님께 말씀드리지 말고 자네가 좀 빼봐. 이렇게 자꾸 내가 빼주려고 했어요. 나 빼고 싶었어. 나는 제가 생긴 게 이렇게 생겨서 그렇지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굉장히 자비로운 사람이에요. 최대한 들어주려고 해. 앞에서 안 들어줄 뿐이지 조금씩 바꿔준다. 그러니까 뭐가 불편해요, 뭐가 어때요 이러면 다 이렇게 바꿔줘. 그렇게 하는데 빼주려고 했더니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주의 스님이 무조건 들어와야 된대. 그래서 팔자련이 하라 그랬어. 어떻게 하겠어요? 어른이 얘기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수계와 관련된 거를 최대한 잘 해드릴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월정사 맨바닥에 여러분들께 맨바닥에 천대기를 하나 깔아놓고 거기 바닥에 앉혀서 3단으로 접는 걸 지금 또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스폰지 비슷한 거 이렇게 접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예. 그래서 그런 거를 해서 지급을 해서 간이방석식으로 이런 좌복은 드릴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야외에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부처님과 왕기를 잘 받아서 그 다음에 선원 스님들 100분 모시는 거는 어떻게 또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또 생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스님들이 사실은 지금은 출가하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서 참 이게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어떤 기회가 올지 모르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때 계를 받아서 그때 지공스님이 오셨을 때 1326년에 지공스님 1326년 3월에 지공스님이 오셨는데 그때 7살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1326년 3월에 오셔가지고 1327년 28년 9월에 가시거든요. 그래서 2년 7개월 동안 고려에 있었어요. 지공스님이. 예. 그러니까는 나옹이 6세부터 8세 사이에요. 그때 나옹 스님이 수계를 받았던 거야. 그게 그 무생개첩이 남아있는 거야, 지금.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일제강점기까지 어디에? 금강산 유점사에 있었어요. 유점사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어린 나이에도 그렇게 받고, 그리고 그때 나옹 스님은 지공 스님에게 수계를 받고, 당시는 어떻게 보면 멘토였었고, 저 양반한테 좀 내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암사에서 4년 동안 장자부라 하면서 눕지 않고 깨달음을 얻은 뒤에 중국으로 유학 가가지고 원나라로 유학 가서 지공 스님 문화에서 대도 법원사에서 수학을 하면서 그 법을 전해받은 거예요. 그래서 인연이라는 게 참 묘한 거야.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계를 받았겠어요? 하지만 지금 남아있는 거는 진짜 몇 장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개라고 하는 거는 개가 사람을, 이 계율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올바르게 만들어 주느냐? 그건 아닙니다. 단 그걸 통해서 올바르려고 하는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권을 알아라고 하는 것도 신권이나 국권이나 천원이지 뭔 차이가 있겠어. 하지만 거기에 들어있는 정성이 그게 내 마음인 거예요. 그게 갸륵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살아보면 뭐가 있냐면 제가 말을 요즘은 이게 하도 독한 사람들이 많이 TV나 이런 데 나오니까 우리가 순한 맛이 됐는데 약간 네 가지가 없게 말한다라는 그렇게 말하는 네 가지 없는 분들이 있었어. 근데 그게 말하는 것도 저도 이렇게 보면 저는 사실 뭐 그렇게 꼭 상대를 생각해서 말하는 건 아닌데 말하는 투 자체가 조금 차이인데 굉장히 사람에게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하는구나 라는 식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무시하는구나. 저는 여러분을 무시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저리 가! 이런 거를 제가 하긴 해도 즐겁자고 하는 거예요. 즐겁자고. 그래서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말 이쁘게 하는 사람을 저도 좋아하거든요.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뭐 단어를 뭐 하고 뭐 이렇게 말을 잘하고 그 다음에 수식어를 잘 쓰고 이게 아니고
듣고 있으면 말이 좀 이뻐. 뭔 뜻인지 아시겠죠? 똑같은 말인데 약간 이렇게 찬 느낌이 있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의 정성과 관련된 게 아니라 습관일 거예요. 그런데 그냥 또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을 생각하는 약간의 정성, 그게 어떤 습관이 된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어요. 이 세상에 자하고 콤파스가 자하고 콤파스가 세상을 반듯하게 해주는 건 아니야. 하지만 자와 콤파스가 있기 때문에 세상은 반듯해지는 거거든. 맞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꼭 계율을 다 지키고 사느냐? 그건 아니야. 하지만 그렇게 수계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바르게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귀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올바른 습관, 진실한 습관, 그 다음에 나에게 이익되는 행복한 습관을 들이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기도를 하시는 것도 그렇고 이게 다 습관들이기예요. 습관만 들인다고 해서 그러면 일이 잘 됩니까? 아닙니다. 제가 사실은 올 초에 라디오에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새해 특집인데 스님 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갖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아나운서가 저한테 분명히 그랬거든. 그 사회 보는 분이 사자성어 하나 할까요? 이렇게 신년이니까 사자성어. 그래서 내가 사자성어 대부분 중국 거밖에 떠오르지 않는데, 그러니까 불교는 사자성어가 잘 없거든. 조금 적거든. 내가 그렇게 됐더니 그리고 또 내가 말이 많잖아. 그래서 사자성어 못했어. 그래서 나 사실 하고 싶었어. 그래서 1부 녹화 끝나고 두 번째 사자성어 안 해요? 그랬더니 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 근데 또 안 해. 그때 제가 하고 싶었던 사자성어가 파사현정이었습니다. 삿된 것들을 물리치면 올바른 것이 저절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파사 이후의 현정이 아니에요. 나쁜 것이 사라지고 나서 좋은 것이 생기는 게 아니야. 파사 즉 현정이야. 뭐냐면 마치 불을 켜면 어두움이 켜는 동시에 사라지듯이, 그게 계율을 가졌거나 좋은 습관을 들였을 때, 여러분이 기도를 하거나 했을 때 그게 가피로 이루어지는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나쁘게 해서 가피가 이루어진다면, 나쁜데도 잘못했는데도 가피가 이루어진다면 그건 운이 좋은 겁니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착한 일을 해도 아직 그것이 선의 과보가 익지 않았으면 나쁜 일이 닥칠 수 있고, 그 다음에 악한 일을 했어도 아직 선의 물이 덜 빠졌으면, 전에 해놨던 게 아직 마일리지가 남았으면, 그러면 아직 나쁜 일을 안 만날 수 있다. 하지만 그 과보는 여견하다. 분명하다. 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는 거나 수계를 하시는 거나 그 다음에 명상을 하시는 거나 안 그러면 가피를 받는 것들이 사실은 다 연결된 구조 속에 존재한다더라 라는 정도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끝날 때가 됐으니까, 진짜 원래는 8시 반에 끝내는 건데 10분이면 화장실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어봐. 그리고 자꾸 이 기도책에다가 이렇게 경전에다가 사인해 달라는 분이 있는데, 경전에는 사인을 하는 게 아니에요. 경전에 사인 받고 싶으면 누구 사인을 받아야 되냐면 부처님 사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경전에는 사인을 제가 해드리지 않아요. 어저께 제가 이 책을 받았는데 제 책이에요. 내 책 아니면 내가 안 갖고 왔겠지. 그래서 이게 명상법입니다. 만화책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회가 되면 이걸 갖다 놓고 좀 팔아먹어야겠다라는 뿌듯한 생각을 또 했지.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다음 달에 수교네. 그래서 이거 뭐 팔아먹기나 하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래도 또 뭐 열심히 한번 해보는 걸로. 그리고 저는 제 책은 나왔을 때 빨리 사야 돼. 몇 달 지나면 딴 거 나온다. 딴 거 나온다. 또 대기 중에 있어. 또 대기 중에 있어. 광원 스님하고 저하고 불광출판사를 올 초에 갔거든요. 광원 스님 뭐 책 낸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저는 책을 많이 했으니까 아니까 이렇게 좀 내가 좀 봐줄게요. 이러면서 이렇게 같이 갔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책을 5권인가 내는 거를 쭉 시기적으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광원 스님이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 아, 스님은 이걸 이렇게 다 정하고 원고를 끝내놓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그렇게 돼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아예 1년치가 다 정해져 있어. 1년치가 정해져 있어. 그래서 기회가 되면 제가 안 까먹으면 여러분들에게 책을 팔아먹으면서 사인을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수돌에다가 마이크를 접어먹었어요.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자연 선생님에게 큰 박수 한번 드려야죠.